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연기 감지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 감지기의 첫 번째 나와 있는 감지기가 바로 이온화식 감지기가 있죠. 이온화식 감지기. 그래서 이건 이제 이온 전류의 변화를 감지해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감지기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이온화식 감지기의 그 구성 요소들을 보시게 되면 자, 이온실이 있어요. 이온실. 이온실인데 내부 이온실과 그리고 자, 외부 이온실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요 안에 있는 요 이온실이 자, 내부 이온실이고요. 그리고 요 바깥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외부 이온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이온실과 신호 증폭 회로, 그다음에 스위칭 회로, 그다음 작동 표시 장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림에 보시면은 뭐 방사선 원도 있을 거고요, 그죠? 뭐 검출부 이런 것도 다 구성 요소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자, 동작 원리를 보시면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그 연소 생성물 중에서 연기죠, 연기. 자, 연기가 여기 외부 이온실로 유입이 되면 그때 이온 전류가 감소해서 화재 신호를 발하는 감지기가 바로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방사선 동위 원소 있죠. 방사선 원. 그죠? 방사선 동위 원소에는 지금 3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슘 241, 그 다음에 아메리슘 95, 그리고 라듐 여기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그 방사선 동위 원소를 말하자면 바로 이거죠. 아메리슘 241이 대표적인 방사선 동위 원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방사선으로는 이제 알파선, 뭐 베타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중에서 자, 방사선으로는 알파선을 사용한다라는 거. 이것도 좀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입니다. 연기 감지기 중에서 자, 두 번째 자, 감지기에 해당되는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구성 요소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발광부. 자, 빛을 보내는 부분을 말하겠죠. 자, 발광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광부, 빛을 받는 부분. 자, 발광부, 수광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발광부가 여기 있죠. 발광부가 여기 있고 여기에 수광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빛을 이렇게 쏘는 거죠. 그죠? 빛을 쏘는 거예요. 자, 차광판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 차광판, 그 다음 신호 증폭 회로, 스위칭 회로, 그 다음 작동 표시 장치가 이렇게 있고요. 자, 동작 원리를 보시면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감지기 내부에 연기 입자가 들어오면 자, 빛의 산란, 난반사라고요. 자, 빛의 산란이 일어나서 광전소자의 저항에 변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발광부에서 수광부로 빛을 쏘게 되고요. 여기 지금 감지기 내부에 연기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 광량이 변화가 있겠죠. 그죠? 광량. 빛의 양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요. 그 빛의 양의 변화, 즉 광전소자의 자, 저항이 변해서 그 수신기의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인 겁니다. 광량의 변화를 이용한 거죠. 자, 그 다음 광전식 분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광전식 분리형도 여기에 뭐가 있냐? 발광부와 수광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보내는 부분과 빛을 받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구성 요소로는 발광부, 수광부, 신호 증폭 회로, 스위칭 회로, 작동 표시 장치라는 것이 있고요. 자, 동작 원리는 똑같아요. 자, 이쪽 발광부에서 빛을 쏴요. 수광부가 빛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발광부와 자, 수광부가 있고요. 자, 화재 발생 시에 광축 사이, 이 광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입니다. 발광부와 수광부의 중심을 연결한 선이 있죠. 이거. 이게 광축이에요, 광축. 이게 광축입니다. 그래서 광축 사이로 연기 입자가 들어오면 뭐가 감소하겠어요? 당연히 광량이 감소하겠죠. 빛의 양이 감소하겠죠. 연기에 의해서. 자, 광량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를 검출하여 자, 화재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치가 있겠죠. 그죠? 화재 신호를 보내게 되는 그런 광량의 변화 기준치가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감지해서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입니다. 자, 그 다음 공기 흡입형 감지기. 자, 공기 흡입형은 자, 그 화재가 발생한 그 주변의 공기를 흡입해서 그 흡입한 공기 내에 연기가 얼만큼이 들어있는지, 그죠? 연기 입자들, 그거를 이제, 감지해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건데, 자, 구성 요소로는 이제 흡입 배관, 그죠? 연기를 이제 흡입하는 공기를 흡입하는 배관이 있겠죠?
흡입배관이 있고요. 그다음 공기 흡입 펌프. 이 공기 흡입 펌프를 이용해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감지부, 제어부, 필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동작 원리는 간단해요. 자, 평상시 공기 흡입 펌프가 흡입배관을 통해서 주위 공기를 계속 흡입하고 화재 발생 시 흡입된 공기 중에 함유된 연소 생성물의 뭐를 분석한다? 성분. 그죠? 연소 생성물의 성분을 분석해서 화재를 감지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공기 흡입형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불꽃 감지기죠. 불꽃 감지기. 자, 불꽃 감지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적외선식과 그리고 자외선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적외선식 같은 경우는 가연물의 연소 시에 적외선의 영역 중 화재 시 4.35 마이크로미터의 파장에서 강한 에너지 레벨이 되므로 이를 검출하여 화재 신호를 보낸다. 즉 적외선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죠? 화재 시 발생하는 적외선. 그 다음에 자외선식은 마찬가지로 가연물의 연소 시 자외선의 영역 중에서 화재 시 0.18에서 0.26 마이크로미터의 파장에서 강한 에너지 레벨이 되므로 이를 검출하여 화재 신호를 보낸다. 그러니까 적외선이냐 자외선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불꽃 감지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자, 감지기에 부착 높이별로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들이 있어요. 부착 높이별로.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4m 미만이다. 낮죠, 그죠? 자, 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4m 미만인 경우에는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다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그리고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이게 뭐예요, 이건 다? 연기 감지기죠, 연기 감지기. 열복합형, 연기 복합형, 그리고 열연기 복합형, 그리고 불꽃 감지기. 자, 여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불꽃 감지기죠. 불꽃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설치 가능한 유일한 감지기가 바로 불꽃 감지기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불꽃 감지기는 여기에도 있어요. 불꽃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관계없이 설치 가능한 감지기 중에 딱 하나의 유일하게 불꽃 감지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착 높이가 4m 이상 8m 미만의 설치 가능한 감지기 뭐가 있어요? 차동식 스포트형과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그리고 정온식 스포트형과 감지선형 중에서도 특종 그리고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온식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특종이 있고 일종이 있고 2종도 있어요. 2종. 종별로 따지면. 그런데 요 2종은 요 4m 이상 8m 미만의 설치가 불가능해요. 2종은. 아시겠죠? 특종과 1종만 설치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온화식 1종과 2종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광전식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그리고 열연기복합형 불꽃 감지기. 저기 나오죠? 또 불꽃 감지기. 자, 그 다음에 8m 이상 15m 미만, 부착 높이가 8m 이상 15m 미만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들 뭐가 있어요? 차동식, 분포형, 그리고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그 다음에 광전식, 다돼요? 광전식 스포트형, 광전식 분리형, 광전식 공기 흡입형 다 된다는 거죠. 1종 또는 2종 설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연기 복합형 또 나와 있죠. 불꽃 감지기 가능하다고요. 불꽃 감지기 다 설치할 수 있죠. 그죠? 부착 높이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15m 이상 20m 미만에 설치 가능한 것은 이온화식 1종, 광전식 스포트형, 그리고 분리형 공기 흡입형 중에서 1종만 1종 설치 가능해요. 그 다음 연기 복합형, 불꽃 감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착 높이가 20m 이상이 되는 곳. 자, 이거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이거 중요해요. 부착 높이가 20m 이상인 곳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는 그래서 하나는 나왔죠, 무조건. 불꽃 감지기. 불꽃 감지기와 광전식, 분리형, 광전식, 공기 흡입형 중에서 어떤 방식만 된다? 아날로그 방식만 된다라는 거. 이거 자주 나오는 겁니다. 20m 이상. 중요해요, 이거. 자, 아래 보시면 이제 비고를 보시면 감지기별로 부착 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부착 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에서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공칭 감지 농도 하한값이 감광률 얼마 미만이다? 얼마 미만이다? 5% per 미만인 것으로 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광전식 중에서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공칭 감지 농도 하한값이 얼마라고요? 감광률 5% per 미만이다. 이 수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지기들의 설치 기준을 볼 거예요. 자, 여기 나온 내용은 뭐냐? 자, 연기 감지기의 설치 장소죠. 그러니까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어디냐? 자, 일단 연기 같은 경우는 자, 건물 내부에서 보세요. 연기는 어디로 지금 타고 올라가냐? 자, 건물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 뭐 창문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계단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요. 수직으로. 그죠? 그래서 요 계단이나 경사로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돼요. 왜냐면 계단실을 통해서 연기가 수직 상승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계단, 경사로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이런 곳에는 연기 감지기를 무조건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30m 미만. 자, 30m 미만을 제외한, 그러니까 30m 이상인 복도. 그죠? 30m 이상인 복도에도 연기 감지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도의 길이가 만약에 25m다. 이때는 연기 감지 설치 안 합니다. 맞죠? 그래서 30m 이상인 복도만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 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는 바로 경계구역 할 때 나왔죠. 그죠? 수직적 경계구역 할 때 나왔던 곳이죠.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린넨 슈트, 파이프 피트, 덕트 이런 곳이죠. 여기도 반드시 연기 감지기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천장이나 반자의 높이가 중요합니다. 이거 천장이나 반자의 높이가 얼마?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여기에도 설치 가능해요. 그 다음에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취침, 숙박,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자, 어디냐?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합숙소,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입원실에 있는 의원 조산원, 교정 및 군사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이러한 곳에도 연기 감지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어디? 거실에. 거실에.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자, 이게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계산 문제. 자, 뭐냐? 그 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그 바닥 면적, 해당하는 바닥 면적마다 1개 이상의 연기 감지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기 감지기를 그 부착하는 높이가 4m 미만인 경우와 4m 이상 20m 미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연기 감지기는 종별로 나누자면 1종과 2종과 3종 이렇게 3개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종과 2종은 같은 기준이에요. 1종과 2종은. 그래서 부착 높이가 먼저 4m 미만인 경우에 1종과 2종은 기준 면적이 바로 150제곱미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연기 감지기 1종을 설치했어요. 1종 설치했어요. 근데 부착 높이가 3m예요. 여기겠죠? 근데 바닥 면적이 450제곱미터래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연기 감지기를 몇 개를 설치해야 되냐? 보세요. 연기 감지기 1종이면서 부착 높이가 3m 미만이죠. 그럼 기준 면적이 얼마라고요? 150이라고, 150. 그러니까 이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한다고요. 그러면 이 바닥 면적을 150으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3개 이상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거라고요. 면적. 기준 면적. 그래서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종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50제곱미터.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좀 편해요. 지금 여기가 1종이죠. 여기 3종이죠. 몇 배예요? 몇 배? 3배죠. 그죠? 3배죠. 수치를 따졌을 때. 그래서 150이랑 50이니까 얘는 3분의 1배다. 이렇게 좀 연상하면 좀 편하겠죠.
그죠? 1종과 3종을 비교했을 때 3배니까 얘는 면적이 3분의 1배다. 이렇게. 그죠? 좀 편하죠? 그 다음에 부착 높이가 4m 이상 20m 미만인 경우에는 얼마예요? 1종과 2종은 75제곱미터입니다. 얼마예요? 절반, 2분의 1. 그죠? 면적이, 기준 면적이 절반이 돼요. 그리고 3종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설치 불가입니다. 이 부착 높이에서는 3종 연기 감지기는 설치 불가예요. 알겠죠? 없어요, 면적이. 그 다음 여기 또 보세요. 자, 감지기는, 복도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했죠, 연기 감지기. 복도, 30m 이상인 복도는 설치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몇 미터마다? 30m마다. 여기서 이 30m라고 하는 거는 몇 종이냐면 1종과 2종을 말하는 거예요. 1종과 2종 연기 감지기. 그래서 1종과 2종 같은 경우는 보행거리 30m마다 설치하고요. 그런데 3종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20m마다. 이거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종과 2종은 30m마다 설치하고요. 복도에. 3종 같은 경우에는 20m마다 설치를 해요.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 자, 근데 여기 보세요. 계단 및 경사로. 자, 지금 복도 같은 경우에는 수평이죠. 수평. 그죠? 근데 계단과 경사로는 수직이죠. 이런 경우는 수직으로 따져요. 수직거리로 따져야 돼요. 그래서 계단과 경사로는 수직거리 몇 미터? 15m입니다. 여기서도 이 15m라고 하는 거는 몇 종이라고요? 1종과 2종이라고요. 그리고 3종에 있어서는 몇 미터다? 10m다. 10m.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복도죠? 여기는 계단이죠? 정확히 절반. 2분의 1이죠. 30m, 15m. 여기 보세요. 20m, 10m. 정확히 절반이죠. 그렇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편해요. 암기하시기가. 그래서 복도 같은 경우에는 30m, 20m, 계단과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 10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한다라는 거. 이런 수치들이 이제 오답으로 많이 나오겠죠. 그죠? 뭐 이걸 두 개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헷갈리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어디에 설치한다? 어디에 설치한다? 출입구에 가까운 부분에 설치한다는 거죠. 뭐를? 연기 감지기를. 아시겠죠?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거나 실내가 좁거나 이런 곳에서는 출입구 가까운 부분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실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실기 시험으로. 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천장이나 반자 부근에 뭐가 있을 때? 배기구. 배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어디에 설치한다? 배기구 부근에. 네, 배기구 근처에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연기 감지기를. 그 다음에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몇 미터 이상?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0.6m 이상이에요. 예,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연기 감지기의 설치 기준이었고요.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연기 감지기 아니에요. 다른 걸 말하는 거죠. 자, 여기는 바로 열 감지기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보세요. 차동식 분포형을 제외한 감지기. 그죠? 차동식 분포형을 제외한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몇 미터 이상? 1.5m 이상. 이거 중요한 겁니다.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아시겠죠? 1.5m 이상 떨어질 것. 그 다음에 감지기는 천장이나 반자의 옥내에 멸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반자가 있으면 그 반자에 설치를 하는 거죠. 만약에 반자가 없으면 천장에 설치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반자에다 설치를 많이 합니다. 반자. 그 다음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몇 도 이상? 20도 이상. 중요해요. 20도 이상 높은 곳에서 설치할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 주위 온도보다 이것도 20도씨 이상 높은 곳에서 설치할 것.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오답으로 뭐 30도씨 이상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문제가. 그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도 20도 이상이고요. 정온식 감지기도 똑같이 20도 이상이에요. 20만 기억하세요. 20도.
20도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도 지금 이 표가 나와 있죠. 이 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필기 시험보다는 실기 시험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건 뭐냐? 자, 아까 설명드렸던 그 면적은 연기 감지기에 대한 거예요. 연기 감지기.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표는 바로 열 감지기에 대한 기준표예요. 열 감지기. 그래서 자, 차동식 스포트형이나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자, 부착 높이와 그리고 특정 수방 대상물, 뭐 내화 구조인지 기타 구조인지에 따라서 자, 기준 면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표에 나와 있는 바닥 면적마다 몇 개 이상 설치한다? 1개 이상을 설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착 높이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부착 높이가 4m 미만인 경우와 그리고 4m 이상 8m 미만인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로 4m 미만 그리고 4m 이상 8m 미만. 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은 이제 구조가 내화 구조인지 이제 기타 구조인지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내화 구조인지 기타 구조인지 나눠줄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자,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차동식 스포트형과 보상식 스포트형은 같아요. 똑같아요. 기준 면적이. 그래서 1종과 2종으로 나눠지고요. 자, 정온식 스포트형 같은 경우에는 특종, 1종, 2종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만 보시면 자, 부착 높이가 4m 미만이고 자, 내화 구조이면서 만약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을 사용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바닥 면적 9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를 한다라는 거죠. 한다. 그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돼요. 90, 70, 50, 40, 45, 35, 30, 25. 그러니까 이게 많이 보고 많이 쓰면 암기가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 있다면 자, 끝에 지금 5가 들어가는 걸 체크해 보세요. 5가 들어가는 거. 5 들어가죠? 5. 자, 끝에 5가 들어가는 걸 표시해 보세요. 이렇게. 끝에 5가 들어가는 거. 자, 끝에 5가 들어가는 이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끝이 0으로 끝나요.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차동식과 보상식 스포트형의 2종과 정온식 스포트형 특종 보세요.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이거 두 개는 똑같다고요. 이렇게. 똑같다라는 거, 이거. 그죠? 캐치할 수 있겠죠? 둘이 똑같아요.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좀 연상해서 암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나머지, 이 면적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 문제로 간혹 한 문제씩 나올 때가 있어요. 계산 문제로. 감지기의 수량 구할 때. 그죠? 이거는 이제 필기 시험보다는 실기 시험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이게. 아무튼 이 표는 암기하셔야 돼요. 표. 자, 그 다음에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스포트형 감지기의 경사 제한 각도입니다. 경사 제한 각도. 그래서 스포트형 감지기는 몇 도 이상? 45도 이상 경사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경사 제한 각도가 몇 도다? 45도다라는 거. 어떨 때? 스포트형 감지기라고요. 스포트형 감지기. 자, 그 다음에 자,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자, 설치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즉 열 감지기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여기도 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 구역마다 몇 미터 이상 되도록 한다? 20m 이상 되도록 한다. 이런 수치들. 자, 수치가 상당히 중요한 수치. 이런 값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관과 감지 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 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6m. 그런데 그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몇 미터? 9m가 되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 그림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는데 자, 이게 한 평면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 자, 공기관을 이렇게 자, 설치하는 거예요. 공기관 이렇게. 그러니까 보일러 배관처럼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검출부가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게 공기관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자, 공기관과 감지 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 거리는 1.5m 이하다.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죠.
공기관과 벽과의 거리가 여기가 1.5m 이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죠? 그리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가 6m 이하다.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 어디를 말하겠어요? 공기관과 공기관 상호간. 여기죠, 여기. 여기. 그죠? 여기가 6m 이하라고요. 거리가. 간격이.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거는? 기타 구조일 때. 근데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좀 더 길어요. 간격이 넓어요. 몇 미터? 9m. 이걸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타 구조인 경우에 6m 이하고요. 내화 구조일 때가 9m 이하예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9m. 그다음에 자,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분기한다는 거는 지금 공기관 이렇게 설치했잖아요. 근데 공기관을 여기서 따가지고 이렇게 또 설치한다? 이런 거 불가능하다고요. 그냥 여기서 처음에 스타트하면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다가 그 이쪽에 한 부 끓이기. 이게 돼야 돼요. 중간에 분기할 수 없다고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안에가 지금 속이 비어있는 그 관이에요. 동관이기 때문에 분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하나의 관으로 쭉 연결이 돼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분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도중에 분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몇 미터 이하다? 100m 이하다. 자, 여기에 지금 설치된 공기관 있죠? 이 공기관의 길이가 100m를 넘으면 안 된다고요. 100m. 100m 안쪽으로 돼야 돼요. 길이가 다 했을 때. 자, 100m 이하가 돼야 돼요. 공기관 길이는. 자, 그 다음에 검출부는 몇 도 이상? 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한다. 자, 좀 전에 했잖아요. 스포트형 감지기의 경사 제한 각도는 45도였죠. 그쵸? 앞에서 했던 거 있죠, 이거. 여기서, 그죠?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는다. 그래서 스포트형 감지기는 경사 제한 각도가 45도예요. 그런데, 자, 분포형 감지기는, 그죠?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그 경사 제한 각도는 몇 도예요? 5도입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5도. 그래서 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한다. 그리고 검출부, 이게 검출부입니다.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얼마예요?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설치 높이죠. 그죠? 사람의 손이 닿기 쉬운 위치예요.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는 거. 가장 일반적인 높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사항에 보시면, 자, 공기관식, 자,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작동 시험 시간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 보세요. 자, 리크 저항 값이 기준치보다 작을 경우에, 기준치. 자, 리크 저항이. 자, 리크 저항 값이 기준치보다 작을 경우, 즉, 누설이 뭐 할 경우에? 용이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거는 그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열 감지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자, 열이, 그만큼 누설이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지기의 작동이 늦어지겠죠? 열이 그만큼 팽창을 해야 감지기가 빨리 작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설이 용이하면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감지기의 작동이 늦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동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이거예요. 그리고 공기관 또는 다이어프램에 작은 구멍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작은 구멍이 있으면 이 구멍으로 열이 빠져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작동 시간이 늦어진다고요, 감지기에. 그리고 접점 수고치가 규정치보다 높을 경우. 자, 접점의 수고치. 그러니까 접점 수고치가 뭐냐? 바로 접점의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접점의 간격이, 잘 보세요. 이 접점의 간격이, 자, 크면 클수록 어때요? 붙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접점 수고치가 규정치보다 뭐 할 때? 높을 때. 그러니까 간격이 더 클 때. 간격이 크면 붙는데 아무래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작동 시간이 늦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잘 구분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반대죠. 그럼 작동 시간이 빠른 경우, 그 감지기의 작동이 빠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리크 저항값이 기준치보다 뭐 할 때 클 경우, 즉 누설이 지연될 때죠. 그러니까 공기의 누설이 열의 누설이 그만큼 천천히 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작동 시간이 빠른 거죠. 잠지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공기관이나 리크 구멍이 막혀 있거나 변형됐을 경우. 그러니까 리크 구멍이 막혀 있으면 열이 빠져나가지 않겠죠? 그만큼 열이 빨리 팽창하니까 감지기도 그만큼 빨리 작동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 접점 수고치가 규정치보다 낮을 때. 그러니까 낮다는 것은 접점의 간격이 좁다는 거죠. 가깝다는 거죠. 이게 그냥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붙는데 더 빨리 붙겠죠. 그러면 감지기의 작동이 빠르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반대이죠, 반대. 그죠?
그래서 이 감지기의 작동 시간이 늦은 경우 그리고 빠른 경우 있죠? 이거 두 가지를 좀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즉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 그죠?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열 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열 전대식이에요. 열 전대식. 자, 열 전대부는 감지 구역의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 몇 제곱미터? 18제곱미터. 18제곱미터마다 자, 한 개 이상으로 한다. 열 전대부죠. 열 전대부. 근데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된 경우에는 22제곱미터마다. 이거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 구조인 경우에는 18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22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으로 합니다. 자, 다만 바닥 면적이 72제곱미터 이하인 특정 수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몇 개 이상으로 한다? 4개 이상으로 한다. 4개 이상. 그죠? 자, 왜 그런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4개 이상으로 하냐면은 이게 최소 개수예요. 최소 개수. 최소 적어도 4개는 설치해야 된다고. 4개. 적어도 4개는. 왜 그런 거냐면은 여기가 지금 보세요. 18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4를 해보세요. 이게 얼마예요, 이게? 이게 72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72제곱미터가 안 되면 4개가 안 나오겠죠. 그죠? 4개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닥 면적이 72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때 뭐 한다? 4개 이상. 무조건 4개 이상으로 한다고요. 최소 개수가 4개니까. 열 전대부의 개수가. 그죠? 그런데 그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인 경우는 다르겠죠? 내화 구조는 22제곱미터니까 요거에 4배를 하면 얼마? 88제곱미터. 4배. 그죠? 최소 개수가 4개니까. 그래서 열 전대부의 최소 개수는 몇 개예요? 4개입니다. 4개. 적어도 4개. 자, 그 다음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 전대부는 몇 개 이하로 한다? 20개 이하로 한다. 20개 이하.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 전대부는 몇 개? 4개 이상 20개 이하인 거죠. 최소가 4개니까. 그죠?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 전대부는. 이거죠, 이거. 열 전대부 이거잖아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열 전대부가 있죠. 열 전대부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열 전대부를. 이 열 전대부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 전대부는 최소 4개, 그리고 최대 20개까지 할 수 있다고요. 여기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 전대부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만 각각의 열 전대부에 대한 작동 여부를 검출부에서 자,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뭐 형식 승인 받은 성능 인정 범위 내에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겁니다. 최소 4개, 최대 20개라는 거. 이거 열 전대부의 개수. 자, 다음 열 반도체식 차동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자, 설치 기준입니다. 자, 이번에는 열 반도체식이죠. 열 반도체식. 자, 보세요. 자, 감지부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라 자, 다음 표에 따른 바닥 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이 면적이 기준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 이 바닥 면적에 따라 1개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 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몇 배 이하인 경우 2배 이하인 경우에는 몇 개? 자, 2개 이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2개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최소 개수가 2개라는 얘기예요. 2개. 그죠? 2개. 그러니까 2배 이하. 그 예를 들어서 자, 이걸 볼게요.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 바닥 면적이 뭐 15제곱미터다. 그럼 이 면적의 2배 이하잖아요. 2배 이하. 2배 이하라고 이거의 2배 이하면 20이잖아요. 그것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2배 이하인 경우에는 바로 뭐라고요? 2개 이상으로 한다고요. 감지부를. 2개 이상. 그러니까 최소의 개수가 2개라는 거예요. 2개. 이 말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도 부착 높이와 그리고 이제 주요 구조부에 따라서 그 면적이 달라요. 그죠? 8m 미만이냐, 뭐 8m 이상 15m 미만이냐, 아니면 뭐 내화 구조인지 기타 구조인지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가 1종이냐 또 2종이냐에 따라 또 면적이 달라요. 그죠? 이 면적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거. 면적. 그때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몇 개 이상이다? 2개 이상 15개 이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개수가 2개라고요. 2개. 그래서 2개 이상 최대 15개가 되는 겁니다. 감지부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 정훈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감지선형 감지기는 좀 되게 특이한 형태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는 전선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전선 형태로. 그래서 자, 이 내용 볼게요. 자, 이게 그 전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고정시키기가 어려워요. 다른 감지기는 그냥 딱 부착하면 되는데 이거는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고정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선이니까, 전선이니까. 그래서 보조선이나 고정 금고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그죠? 늘어지겠죠. 전선이니까. 그죠? 늘어지지 않도록 자, 고정해야 되고요. 단자부와 마감 고정 금고와의 설치 간격은 몇 센티미터다? 10cm 이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숫자. 그죠? 예. 단자부와 마감 고정 금고와의 설치 간격은 10cm 이내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 반경. 자, 굴곡 반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굴곡 반경은?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니까 이렇게 설치하다 보면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쵸? 그때 여기 휘어지는 곳의 반경, 요 반경, 요 반경이 이게 5cm 이상이라고요. 굴곡 반경, 요거. 그죠? 휘어진 부분에 요 굴곡 반경, 반지름. 그게 5cm 이상은 돼야 된다고. 왜냐면은 이게 자, 너무 가혹하게 구부리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질 수 있겠죠. 너무 가혹하게 구부리게 되면. 그래서 최소 5cm의 굴곡 반경을 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죠? 그 다음에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1종 4.5m 이하, 2종은 3m 이하입니다. 어떤 경우라고요? 내화 구조. 내화 구조일 때. 근데 기타 구조의 경우에는 1종은 3m 이하, 2종은 1m 이하입니다. 좀 암기하기 헷갈리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내화 구조랑 기타 구조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자, 이게 얼마로 떨어지냐면은, 자, 지금 3m, 자, 2종 3m예요. 그래서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4.5m 이하고요. 2종인 경우, 그리고 3m 이하. 기타 구조인 경우에는 1종이 3m 이하, 뭐 2종이 1m 이하.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받침대에 마감 금고를 사용해 설치한다. 그리고 창고의 천장 등의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뭘 설치한다?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뭐 한다? 부착하는 거죠. 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뭐를 이용해서? 접착제를 이용해서 자,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곳에 감지기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호식 감지선형 같은 경우에는 전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정시킬 때 아주 주의해야 되겠죠. 고정시키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꽃 감지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불꽃 감지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출제가 돼도 간혹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감지기는 공칭 감시거리와 공칭 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 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그래서 이 불꽃 감지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있죠? 그 CCTV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CCTV가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 반경해가지고 감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꽃 감지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칭 감시 거리가 있고요. 공칭 시야 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꽃 감지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각도, 시야각, 각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거리, 공칭 감시 거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CCTV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 각도가 있겠죠, 그죠? 벌어지는 각도. 그래서 여기 내용이 있죠. 20m 미만의 장소에 적합한 것은 공칭 감시 거리가 1m 간격이 되고요. 20m 이상의 장소에 적합한 것은 5m 간격입니다. 공칭 감시 거리가. 그리고 그 공칭 시야각은 5도죠. 5도. 벌어진 각도가 5도란 얘기예요. 5도. 각도. 자, 다시 위로 보시면 감지기는 화재 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어디에 설치한다? 모서리나 벽에 설치하는 거죠. 벽에.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러니까 감지 구역이 벗어나지 않도록 모서리나 벽에 설치한다고요. 모서리나 벽에. 그 다음에 감지기를 이제 부득이하게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천장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디 향한다? 반드시 바닥을 향해서 설치한다는 거죠.
천장에 설치했을 경우. 그 다음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불꽃 감지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 방식과 다시노 방식의 감지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이것도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보시면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공칭 감지 온도 범위 및 공칭 감지 농도 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노 방식의 감지기는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감지기의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만큼 설치 기준도 각각 달라요. 자, 보시면 이제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수광면, 빛을 받는 면적을 말하는 거죠. 그죠?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그래서 수광면 같은 경우에는 그 발광부에서 보내는 빛만 받는 것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자, 광축은 뭐예요? 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이라고 했죠. 이런 거죠. 자, 여기가 발광부죠. 발광부. 빛을 보내는 쪽이고요. 여기가 수광부예요. 수광부. 그러면은 자, 여기서 발광면은 여기겠죠. 여기 이렇게. 수광면은 여기겠죠. 빛을 받는 부분 이렇게. 그때 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이라고요. 여기. 이거. 이게 뭐라고요? 여기? 광축. 이게 광축이에요. 그래서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그러니까 떨어뜨려 설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그 간격이 있죠? 간격이 0.6m 이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0.6m 이상. 그 다음에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자, 여기에 만약에 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벽으로부터 이 간격이 1m 이내라는 거죠. 그죠? 1m 이내. 그 다음,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몇 %다? 80% 이상이다. 자, 이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바닥이죠, 바닥. 그럼 광축의 높이는 어디를 말하겠어요? 여기죠? 그죠? 이 광축의 높이는 만약에 천장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천장 높이의 80%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그죠? 80% 이상. 80%. 그리고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 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그래서 공칭 감시거리 범위가 얼마냐면은 5m 이상 100m 이하예요. 이거는 이제 실기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공칭 감시 범위가 5m 이상 100m 이하라는 거. 이것도 좀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한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자, 먼저 화학 공장이나 경납고, 그다음 재련소, 그죠? 자, 이렇게 특수한 장소, 이러한 곳에는 어떠한 감지기를 설치를 해줘야 되냐? 바로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와 불꽃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이런 특수한 장소,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전산실이나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광전식 공기 흡입형 감지기를 설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한 장소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자, 다음 감지기의 설치 제외 장소가 나와 있네요. 그죠? 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곳 총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수가 없냐? 자, 보세요. 천장이나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있죠. 감지기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네.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설치 제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들, 이런 것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부식성 가스. 그 다음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욕실,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화장실,
자, 왜 그렇겠어요? 목욕실이나 욕조나 샤워시설에 있는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물이 있죠, 물. 그죠? 물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물이 있어서 그래요, 물. 목욕실이나 욕조나 샤워시설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샤워시설이 없는 화장실이다? 여기 설치해야 돼요, 감지기. 자, 다음 파이프, 덕트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두 개 층마다 방화구역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설치 제외입니다. 그 다음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채려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이건 다 연기 감지기 하나겠죠? 그죠? 설치 제외고요. 그 다음 프레스 공장, 주조 공장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 그죠?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 굳이 설치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지기의 설치 제외 장소 몇 가지? 8가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감지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자, 정온식 기능을 가진 감지기에는 공칭 작동 온도, 보상식 감지기에는 정온점,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에는 외피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공칭 작동 온도의 색상을 표시한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공칭 작동 온도가 80도씨 이하인 것. 80도씨 이하인 것은 어떤 색깔로 한다? 네, 흰색. 백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백색으로. 그 다음에 공칭 작동 온도가 80도씨 이상, 120도씨 이하인 것은 어떤 색깔? 청색. 파란색을 말하겠죠? 청색. 그리고 공칭 작동 온도가 120도씨 이상인 것은 어떤 색깔? 적색으로 한다는 겁니다. 적색. 그래서 이 공칭 작동 온도에 따른 색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색상입니다. 자, 그 다음 불꽃 감지기인데,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유효 감지 거리 범위는 20m 미만은 1m 간격이라고 했죠. 그리고 20m 이상인 경우에는 5m 간격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야각은 몇 도? 5도 간격으로 설정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불꽃 감지기 중에서 도로형. 자, 도로형은 최대 시야각이 몇 도 이상이다? 몇 도 이상이다? 180도 이상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꽃 감지기 중에서 도로형은 최대 시야각이 몇 도라고요? 180도라고요. 180도 이상.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감지기의 적응성이에요. 그러니까 감지기의 적응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그죠? 지금 표에 보시면은 지금 동그라미라고 표시한 거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설치 가능한 겁니다. 설치 가능한 것. 근데 솔직히 이거는 다 암기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내용에 관해서는 기출 문제에서 출제된 내용만 암기하시는 것을 좀 권장 드릴게요. 다 암기하기 솔직히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여기 보시면 자, 어떤 환경 상태냐? 먼지나 미분 등이 다량으로 채려는 장소, 뭐 쓰레기장, 하역장, 도장실, 섬유, 목재, 석재 등 가공 공장.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연기 감지기 하나도 없어요. 연기 감지기 없죠? 그러니까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는 얘기예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설치 가능하네요. 맞죠?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열 아날로그식, 불꽃 감지기. 다 설치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그죠? 밑에 다 보셔야 돼요, 이거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시험에 또 자주 나왔던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 있네요. 현저하게 고온으로 되는 장소. 건조실, 살균실, 보일러실, 주조실, 영사실, 스튜디오,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온식 특종과 일종, 그리고 열 아날로그식만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여기 7번째 보시면 7번째. 7번째 보시면은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 뭐 이런 장소가 있겠죠? 이러한 장소에는 불꽃 감지기를 제외하고 다 설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발생하는 장소도 있고요.
뭐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불꽃이 노출되는 장소. 여기도 뭐 정원식 특종, 일종, 열 아날로그식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이제 연기 감지기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기 있죠. 연기 감지기. 연기 감지기가 이렇게. 그죠? 연기 감지기 이만큼이 지금 연기 감지기잖아요. 그렇죠?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네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거 있네요. 이거. 여기 다섯 번째. 연기가 멀리 이동해서 감지기에 도달하는 장소, 뭐 계단이나 경사로 같은 경우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 광전식 스포트형 이런 거, 그리고 광전 아날로그식 스포트형, 광전식 분리형, 그리고 광전 아날로그식 분리형 이런 것들, 이 네 가지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뭐 이런 거, 훈소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 설치 가능한 감지기, 똑같네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환경 상태에 따른 적응성 있는 감지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만 암기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감지기에 대한 내용을 다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죠? 자, 감지기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암기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감지기에 해당하는 부분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감지기를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좀 집중해서 감지기 부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